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은 앵커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윤석열, 이준석 극적 회동입니다. 방금 전에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회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과연 만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작심 발언에 국민의힘 선대위의 내용은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특히 이른바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겨냥하며 인사조치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젯밤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를 만날 것을 강하게 권했고 윤 후보는 오늘 언론 앞에서 이 대표와 굉장히 만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고 뒤이어 출발한 윤 후보도 합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선대위 출범 이전에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또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언급한 것이 아침에 있었거든요. 그거 먼저 좀 듣고 오실까요? 싱크 준비됐습니까?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소비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발언, 후보가 방금 백불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누가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은 그 핵심 관계자는 더 큰 책임을 져야겠네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간 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듣고 왔는데 전 의원님.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회동이 성사되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 아니었습니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성사가 됐어요. 좀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 농담이고요. 예. 어떻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께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좀 빨리 좀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게 정책 경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너무 지겨워요. 너무 좀 지리한 자리 싸움, 영역 싸움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근 3주 가까이를 김종인 위원장하고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래 그게 좀 일단락 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느닷없이 이게 잠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들 삶이라든지 지금 또 정기국회 시즌입니다. 정기국회가 12월 13일까지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저는 지금 정치를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런 정말 의구심이 들고 빨리 좀 수습을 해서 정말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그런 정책 경쟁하는 비전과 가치를 놓고서 좀 경쟁하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무 국민들 삶과 의미 없는 그런 지금 자리 싸움,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좀 제자리 잡고 정책 경쟁하자 이 말씀. 빨리 돌아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 여쭐게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홍준표 전 대표랑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된다, 뭐 강하게 좀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울산으로 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렇게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처럼 기뻐서 그 웃음을 참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 얼굴이 원래 웃는 상입니다. 원래 지금 웃는 보면 상입니다. 대선인데 우리가 사실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관계자들이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 당의 이 사태를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죠. 저는 뭐 오늘 저녁에 가급적
그 이준석 대표와의 그 갈등 상황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의 그 총괄선대위원장 그 취임 문제 이런 것도 전부 해결이 되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울산으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내려간 것은 당연히 대선 후보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결국은 후보 책임이다. 절박감이고 또 하나는 이게 대선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을 위해서 나머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지휘고할 막론하고 전부 조력자인데 이 조력자가 주인공 행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울산으로 내려간 것인데 원래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어제 이미 오늘 그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갈 것이 아니라 울산으로 가자 하고 어제 저녁에 대강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났고 거기에 이어진 행보였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와 협의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일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난다는데 그럼 울산으로 가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그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아까 언급을 할 때 그 의제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들을 때 뭐 영수회담이나 그렇죠. 예. 여야 대표가 만날 때 이제 의제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 대표를 만나는데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말하자면 논의할 사항들 그 이제 의제 조율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걸 이제 미리 당 대표하고 뭐 정해놓고 하자.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영수회담이라든지 여야 사이에 뭐 의제 조율하는 것은 봤어도 같은 당내의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사이의 의제 조율이라는 이야기는 이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이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는 당장 급하기 때문에 당장 이 선거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봉합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러한 그 아주 사소한 것을 놓고도 서로 이제 언쟁을 벌이고 뭐 제안하고 안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로 선거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몸으로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미 봉합은 되겠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으로 선거 치르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이제 말다툼 분쟁들이 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피곤합니다. 예. 예. 김 의원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보셨어요? 아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방으로 가서 사실 당무를 거부하고 제주도 뭐 호남 지역 그리고 울산까지 올 때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데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예컨대 뭐 홍보비 문제를 거론한 사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그냥 풍문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에 대해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의제 조율이 있습니까? 표현이 이제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 그것조차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은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해결이 된 것이고 이제 뭐 더 이상의 갈등 구조는 없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께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만났는데 극적 봉합 가능하겠습니까? 극적 봉합이 아니고 만나는 걸로 봉합은 다 끝났고요. 뭐 극적이지도 않죠. 뭐 지금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만났는데 뭐 극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가서 만난 것이고 한 분은 이제 그 대표로서 조금 선거 운동 과정에 특히 이제 대선 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요구 사항이 좀 있었던 것이고 후보는 그것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금방 해결이 되죠. 오늘 자리에서 이제 세부적인 좀 조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은 앵커가 소개하겠습니다. 강다은 앵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입니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영입 1호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임명 4흘 만에 공식 사퇴했습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 사퇴를 시사하면서 가족을 그만 힘들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조 전 위원장과 가족들에게 더는 아픔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민주당은 결국 조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해야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영입 인사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년 영입 인재, 시작부터 난항을 빚으면서 한동안 그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재원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며칠 전의 상황으로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서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루 만에 뚝딱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데려온 겁니다. 그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뭐 군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선거대책위라는 것은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기구의 더군다나 상임선대위원장은 늘 나와서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예요. 그런 분을 이틀 전에는 이 정당에 한번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경력만 보고 데려온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그 집권 여당의 사람 쓰는 모습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군다나 지금 자꾸 뭐 개인사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니까 본인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저분이 겪어야 될 그 여러 가지 고통만큼 다른 이의 제기하는 다른 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 조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둘러싼 사람들이요 임명해서 1시간 만에 저한테도요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가 왔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임명할 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냥 저런 겉모습을 보고 이미지 하나로 이재명 후보자의 좀 약간 좀 좋지 못한 이미지를 탈색만 시킬 수 있다면 뭐 내일 버리든 모레 버리든 티슈처럼 버리든 상관없이 그냥 데려와서 쓰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반박하시죠. 예, 뭐 일단은 아쉽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연휴야 어떻게 됐건 이게 단 며칠 만에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된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조동연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82년생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여성이고 또 자신의 이제 전문 분야가 명확하게 있는 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생활 문제만 좀 아니었다면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82년생 여성,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서 나름 이제 상징성도 있고 또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게 사생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무리 이제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거가 뭐 급하긴 해도 좀 제대로 검증하고 뭐 이런 좀 체계 시스템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에서 만류를 많이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들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히고 나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회적으로 좀
본인이 느끼기에 사퇴를 내가 결단을 해야 되나라고 부담으로 느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때문에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국회 본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회 본회의 중에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그 속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개인 페이스북에 뭐 죄송하다, 안녕히 계시라 이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조동현 박사가. 그러니까 이미 본인 스스로 이제 사퇴를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게 여의도에 이제 딱 등장을 하니까 언론에서 엄청난 보도들이 쏟아지잖아요. 그 보도들이 좋은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놀라운 상황인데, 근데 굉장히 이제 사생활, 극히 사적인 영역들이 보도를 통해서 또는 댓글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극우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또 이 공격을 해댑니다. 그걸 과연 견딜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측면은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여의도가 사실은 보통 여의도도 굉장히 험한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이게 거의 도끼 들고 다니는 분위기거든요. 그 알겠습니다. 상황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김 마음도 의원님께 있습니다.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 조동현 전 위원장이 지금 사퇴는 했습니다만 정치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대책기구의 장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민주당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분은 송영길 대표고 한 분은 바로 이번에 임명되었다가 물러가신 조동현 전 위원장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계속 조동현 박사라고 하는데 그분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분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검증이 황당하게 됐냐면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 우주 전 전문가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분은 우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책을 편집해서 낸 책이 우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하나 있는데, 그 군 생활 내내 항공 우주 분야에 근무하거나 일해본 적이 없고, 그 유학 가서 학위 딴 석사학위도 행정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막 우주 미래 산업 이래 가지고 거창하게 전직이니까요. 포장하다가 그냥 사고 난 제가 거죠.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조 위원장이 죄 없는 가족들을 좀 그만 힘들게 하라라고 했는데 일부 유튜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이제 그 아이의 자녀의 신상이 좀 공개가 되면서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이에게 피해가 저는 건 어떻게 그것은 보세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그 피해자라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면 전 남편 측이죠.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부 간의 극심한 분쟁이 괜히 이번에 민주당에서 멀쩡하게 교수 생활 잘 하고 있는 분을 정치판으로 무책임하게 끌어들여서 저런 비극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은 혼자 다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1호 영입 인재잖아요. 이 후보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네, 타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은 이제 후보가 직접 지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영입 과정을 진두지휘했거나 또는 이제 조동현 교수를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분란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만약에 이제 비판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그 비판을 감당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에 대한 공격은 더더구나 어린 아이들입니다. 집 주소 공개하고 아이들 신상 다 공개하고 이것은 아무리 정치의 영역이고 공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야만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공격은 또는 그런 과도한 댓글은 좀 삼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야 모두 좀 화려한 이력, 화려한 스펙
있는 인재 영입에 너무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이 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이 됐습니다. 서로 오늘 하루 상대 선대위에 몇 점을 주실지 5점까지 있거든요. 5점 만점인데 한번 좀 들어주실까요? 자, 하나, 둘, 셋. 조금 점수를 더 제가 가지고 던졌잖아요. 일단 되게 박하게 주셨어요, 네. 전 의원님. 사실은 0점이 없더라고요. 0점, 빵점. 예. 뭐 물론 있었더라도 제가 빵점은 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오늘 이제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이러한 지리한 자리 다툼 이런 것이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우리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1점, 알겠습니다. 2점을 주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만났으니까 잘 봉합을 해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 선거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좀 야박하지 않게 3점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은 4점 주셨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제가 그래도 전재수 의원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인심을 썼습니다만은 마음은 1점도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